이번 시간에 178페이지입니다. 카드 관리하기에 있는 요 장부는요, 회계 장부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법인카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뭐 어느 회사나 이런 관리대장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카드 거래 관련 회계 처리, 매출할 때 또는 매입할 때 나누어서 기본 형식을 논하는데 한번 볼까요? 상품을 카드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매각했다 라고 하면은 대변에 만약에 비품을 매각했다 그러면 대변이 비품이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인식한다. 미수금. 이때 외상 매출금이나 여기 미수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밑에 매입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하고 카드로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고요.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비품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이 재고자산 거래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되지만 재고자산이 아닌 그 기타 거래에서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과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지고요,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면 외상 매입금.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죠? 예, 식사값이니까 미지급금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래에서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3만원 부담했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아시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3만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차변이 접대비 33,000원. 아니, 33만원 되겠네. 대변은 미지급금. 가로 열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되어야 됩니다. 미지급금 신한카드 33만원. 네,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차변의 접대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한번 해봅시다. 자, 매출전표 날짜가 5월 2일이군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를 5월 2일로 고치신 다음에 3번 차변이죠? 접대비 813번 쓰시고요. 거래처는 접대비 거래처를 코드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그 식당의 상호를 입력할까요? 식당이 황금올이네요. 적용에서는 코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했는데 신용카드로 접대했죠? 1번 코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코드 1번. 네, 빨강색. 적용 코드 1번입니다. 자, 금액은 33만원. 330 플러스. 엔터 하시고. 4번 대변이죠? 미지급금. 미지 엔터 하시고.
미지급금의 코드는 253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어떤 카드냐 이거죠. 신한카드죠.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친 다음에 신한카드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적요는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가시면 돼요. 거래처 접대비 33만원. 네. 카드 거래. 식당에서 카드로 식사비 결제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하시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꼭 거래처 신한카드 카드사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은 접대비 비용 발생인 거래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5월 25일 날 5월 카드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드 사용대금이 그동안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그렇죠? 금액은 33만원.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자산 감소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네, 그래서 자산 감소 33만원. 자, 이렇게 분계가 여러분 되어야 되죠. 차변의 미지급금은 이번에는 부채 감소.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하는 거죠.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여기 통장 거래 날짜 5월 25일 날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자, 날짜를 5월 25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이 미지급금 253이고요. 거래처는 신한카드. 코드란에다가 신한을 입력하세요. 신한카드 99601. 적요는 밑에서 적요 코드 골라보면은요. 1번 적요가 맞네요. 미지급금 반제 보통예금 인출. 보통 인출. 네, 1번. 금액은 33만원. 그 다음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네, 신한은행 보통 98002. 적요는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가겠습니다. 330 플러스.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대변이 보통예금이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 사용대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지급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 회사는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는 대변에 계속 미지급금, 또 월말에 이제 통장에서 인출될 때는 차변에 미지급금. 네. 이렇게 해서 부채가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 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것과 같죠. 차변에 813번 접대비,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 전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 날은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신한카드,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거 연습해 봤고요. 다음은 제4절로 넘어가 가지고 어음 관련 거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관리하기라는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네, 내가 너무 빨리 읽었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이것과 두 번째는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은 그 판매 대금으로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음이에요. 이건 받으러음. 개정 과목이 이게 받으러음. 이미 배웠어요. 이론에서. 이론할 때 받으러음 관련된 회계처리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나온 건 지급어음이죠. 이것도 다 배웠어요. 부채에서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음, 지급어음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수표 관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네, 자기압 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개정 과목이 현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하여 거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하면 된다. 그래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항상 취급하면 돼요. 개정 과목을. 근데 당좌 수표는 현금일 때도 있고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일 때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어음 수표 관련 회계 처리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받으러음 회계 처리. 우리가 받으러음 이론 배울 때 다 해봤던 것이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음을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받으러음을 받았으면 차변의 받으러음이죠.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음. 외상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면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만기가 되어서 결제가 되면은요, 차변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받으러음이 가는 것이죠. 부도가 났을 때는 차변의 부도음과 수표, 대변에 받으러음. 배서 양도할 때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받으러음.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차변의 상품, 대변에 받으러음. 할인을 했다 그럴 때는 차변에 오는 것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비용 처리하고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는 것입니다. 받으러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채권 이론 정리할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급어음의 회계 처리. 어음을 수령할 때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약속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거고요. 어음을 발행할 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 이런 분계가 되고요.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통장에서 돈이 결제가 일어나면은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이렇게 지급어음의 회계 처리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수표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요, 수령했을 때 차변의 현금, 지급했을 때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당좌 수표는 조금 다릅니다.
당좌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그러나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대변의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당사가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당좌 예금. 우리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들어오면 차변의 당좌 예금. 네. 그래서 당좌 수표는 당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계정과목이 당좌 예금이고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계정과목이 현금이라는 것이죠. 그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어음 관련 내용의 조회, 어음 관련 조회 장부들이 이런 게 있어요.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거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또 일일자금 명세서 격리일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수행과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 같이 연습해 볼게요. 1번 전자어음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을 봅시다.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전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이라는 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는데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별로 좋은 일은 별로 아닙니다. 외상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죠.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6월 10일 날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 어음으로 받았는데 약속을 이렇게 해줬어요. 거래처가 내년 1월 10일 날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35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회사가 되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거래인지 아시겠죠? 우리 회사 매출거래처에 데일리룩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오늘 외상대금 받는 날이에요. 오늘 받는 날인데 이걸 현금으로 안 주고 6개월인가요? 이게 한 6개월 되네. 한 7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6월 10일 날이 오늘인데 말이죠. 내년 1월 10일 날 지급해 주겠다 하나는 어음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350만 원이 현금이 되려면요 내년 1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음을 수령했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그래서 차변이 받으러음이에요.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발행한 회사 데일리룩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가로 열고 데일 금액은 35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입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데일리룩이에요. 똑같은 거래처입니다. 금액 똑같고요. 350만 원.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라. 자,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는 왜 해야 되느냐면은 어음을 새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현황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라고 그래요. 자, 먼저 전표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 날짜가 여기 발행한 날짜가 거래 날짜겠죠? 6월 10일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날짜를 6월 10일로 입력해 주세요. 6월 10일. 자, 3번 차변이죠. 받으러음. 코드란에다 받으러음 110번입니다. 코드가.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에다 넣어야 됩니다. 대일. 그래서 1002번이 코드에 들어가야 되고요. 적요에 1번 적요가 있네요.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그래서 적요 코드 1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350만 원이죠. 3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이죠. 대변이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 똑같습니다. 1002번 1002 엔터. 위에 거래처하고 똑같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코드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서 위에 거 복사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어음매수. 그리고 금액은 350만 원. 자, 차변의 받으러움, 대변의 외상매출금, 전표는 입력이 됐는데요. 지금 받으러움의 원장에는 총계정 원장에는 반영이 됐지만 받으러움 현황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입력된 줄, 여기 차변을 누르거나 여기 차변에 있는 금액을 클릭하거나 그 받으러움이 입력된 줄 어딘가를 선택을 해놔야 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3이라는 키 있죠. F3 추가 작업할 때 쓰는 키예요. F3이. 그래서 네, 저기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 누르는 겁니다. 그냥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받으러움 줄에다가 제가 노라고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줄에 놓으면 받으러움 관리가 안 나와요. 예, 받으러움 줄에 놔야 돼요. 커서를.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그 추가 작업할 때요. 가령 차량 유지비에 대한 그 차량을 지정하기 위한 그 추가 작업도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에다가 커서를 놓고 클릭하고 F3을 눌러야 됩니다. 예, 어떤 다른 계정 과목 줄에다 놓고 F3 누르면 이 추가 작업이 안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음 상태가 1번 보관, 7번이 회수잖아요. 지금 보관입니다. 오늘 받았으니까. 그래서 1번 그대로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어음의 종류잖아요. 네, 1번이 약속 일반이라는 건데 약속 일반은 종이어음입니다. 종이어음. 근데 우리는 지금 받은 그림을 보면은 전자어음이잖아요.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어음의 종류가 6번이 전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6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음의 종류 6 전자어음이다. 그리고 어음 번호, 전자어음은 어음 번호가 20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자리로 긴 그 번호를 여러분이 앞에 3자리 먼저 입력하고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연, 월, 일이 나오죠. 2023-0610 2023-0610 여기까지가 날짜죠. 그리고 이제 뒤에가 1년 번호 1, 2, 3, 4, 5, 6, 7, 8, 9네요. 네, 1, 2, 3, 4, 5, 6, 7, 8, 9 엔터합니다. 커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엔터 쳤을 때. 자, 수치 구분해 갔죠. 네, 거래처 데일리룩이 발행했기 때문에 자수라고 그래요. 자수. 그래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발행일로 갔죠. 발행일은 여기 전표 입력 날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어음에 보면은 발행일이 6월 10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죠. 자, 엔터하면 커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네, 만기일로 가죠. 여러분이 어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만기일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예, 이게 만기일이에요.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만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날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2024-0110. 예, 2024-011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나 잘 보세요. 지급은행에 갔죠? 예. F2를 누르거나 거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지급은행을.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 은행 등록했던 화면 나와요. 은행 등록했던 화면. 예,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느냐? 무슨 은행에서 지급하죠?
국민은행이죠. 지급지. 예, 국민은행. 그리고 엔터 치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 무슨 지점이냐? 지점을 입력해야 돼요. 거기 보면 중구지점이라고 은행에 어음에 써 있죠. 지급 장소. 그래서 여기다가 중구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엔터 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입력된 내용이 바드럼 현황에 다 기록이 됩니다. 바드럼 현황이라는 자금 관리 관련된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전표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차변, 대변, 분계 말고도 추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추가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 관련 장부에도 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적요는 여기에 있는 어음 번호로 싹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음 관련 개정 과목은 저 위에서 적요를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어음을 관리하고 나면 그 내용으로 저 적요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외상매입금 어음 회수라는 적요 입력한 거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음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옛날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IMF. 네. 제 주변에도 그 IMF 때 엄청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자영업 중에서도 건설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네, 다 부도 나가지고 회사 없어져 버린 그 어음 종이 막 찢어버리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난리를 치른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예, 수십억 원을 그냥 회사가 돈 받은 회사가 다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해버렸으니 뭐 받을 사람은 뭐 어떻게 종이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이 어음 거래 굉장히 불안한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 이 신용 거래라는 게 막 6개월 후에 주겠다 이러면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이런 무슨 금융 위기가 올 것 같다 막 이럴 때는요 외상 거래 같은 거 길게 하는 건 위험한 거래예요. 현금 거래로 조금 장사를 좀 덜 해드려도 현금 거래하는 게 좋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 네, 만기가 오면 안심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만기가 돼서 추심이 끝나면 이제 입금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돈이 완전히 회수된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입금됐으니까요. 당좌예금 계좌래요. 당좌예금. 개정 과목이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당좌예금입니다. 거래처 괄호 열고 국민은행 이렇게 되고요. 금액은 240만 원. 자, 대변은 보관 중인 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죠. 대변이 받을 어음. 거래처 역시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멋쟁이가 발행한 거죠. 거래처는 멋쟁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240만 원. 그래서 차변 당좌예금 국민은행, 대변 받을 어음 멋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은 채권이었단 말이에요. 채권, 매출 채권. 받을 권리만 있었지 아직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채권이 없어지고 실제로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여기 보면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이 날짜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0일 날짜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하셔가지고 6월 2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부터 해볼까요? 차변의 당좌예금 102번이 당좌예금입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입력해야 됩니다. 당좌 적요는 어음이 만기가 돼서 들은 거죠? 예, 2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받으러 온 당좌 추심 금액은 240만원. 자, 두 번째 줄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받으러 온 110번. 거래처 코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멋쟁이. 자,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어차피 받으러움의 적요는 이제 우리가 추가 작업하면은 바뀌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적요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입력된 거는. 그래서 지나가시고 240만. 이렇게 한 다음에 받으러움이 입력된 줄을 한번 클릭해 줘야 돼요. 네. 선택을 해주고 F3을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받으러움 관리라고 나온단 말이죠. 네. 어음 상태가 할인이 아니고 만기입니다. 만기. 그래서 여기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만기가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그래서 4를 입력하시고. 자, 만기라는 것은 이게 전기에 받아놓은 어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받아놓은 어음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받으러움 초기 2월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 장부에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 거를 여기다 입력하느냐? 안 합니다. 어음번호 막 입력하고 하는 것은요. 받았을 때 입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기 2월 할 때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만기됐을 때는 찾기만 하면 돼요. 찾을 때는 어음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찾아집니다. 네, 여기 6월 20일을 우리가 전표를 날짜를 입력했기 때문에 6월 20일이 만기인 전표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멋쟁이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만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네, 왜냐면 나머지 사항은 이미 우리가 어음을 받았을 때 다 입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기가 되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처럼 입력해주면 끝납니다. 네.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초기 2월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저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나오시는 분만. 그래서 여기 받으러움에, 여기 멋쟁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받으러움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한번 제가 가볼게요.